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또 대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또 대전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파트는 그래서 프리미엄의 시작 대전 하늘채 스카이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뭐 교통, 뭐 교육, 뭐 인프라, 자연환경 뭐 이런 식으로 중구의 신흥 주거타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죠. 기본적으로 대전 광역시에 있는 그냥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뭐 지하철 1호선이 뭐 이렇게 좀 가깝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거죠. 가서 본다면 이거 지도죠. 이제 지도를 가서 보자면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대전 중앙로역에서 거리가 좀 돼 보이는 거죠.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정도죠. 대로와 대로 정도 사이라면 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 1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이 뭐 초역세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아파트 어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려면 적어놓겠죠. 중앙역에서 뭐 5분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점선도 그어놓죠. 여기는 이제 500m, 여기는 1km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죠. 그래서 역세권하고 400m나 한 350m 그 정도에 떨어져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홍보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한마디로 해서 걸어서 역까지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역세권적인 아파트다라고 보여지는 거. 끝나 뭐 이렇게 걸어서 뭐 탈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버스를 뭐 타고 뭐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교통 편의성으로 놓고 보자면 약간 좀 딸린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전 광역시다. 근데 그곳에 나와 있는 스카이N이 어느 정도에 나왔냐 가격이. 그래서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이 25평에서 얼마에 나왔냐면 4억 8,700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4억 8,700은 5.4라는 거죠. 2020년도에 5.4다. 라는 점은 바로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위치에 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광역시, 즉 광역시 아파트 가격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점은 아니고 5점 초반 정도니까 이거는 광역시 내에서도 분양가가 분양가가 비싼 것보다는 약간 적정한 정도 수준. 그런데 이제 비역세권이잖아요. 이게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만약 한 10%더 싸게 나왔다면 10% 정도 더 싸게 나왔다면 5.4에서 10%더 산다. 90% 수준이라면 4점이라든지 아니면 5.1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다면 거의 이 정도 금액은 그런 거죠. 도 핵심 지역 가격이라는 거예요. 도 핵심 지역 가격이라는 거는 대전 사람들이 안 사준다면 충주 사람들이 사주겠지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대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10%더 쌌다면. 그래서 그런 거죠. 한 10%더 쌌다면 더 좋다고 말할 건데 지금은 그냥 한 적정한 정도 수준이다. 약 적정하면서도 약간 좀 그런 거죠. 맛이 좀 그런 거죠. 적정한데 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적정은 하는데 좀만 더 싸게 나왔으면 내가 더 이익을 더 많이 봤을 건데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 스카이N 이쪽을 이렇게 보면서 그죠? 뒤편에 강도 있고 뭐 아마 뭐 보이는 시야 같은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강도 있는 바로 이곳이 이제 이곳이 우리가 이제 과거죠.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적정하냐, 이 5.4 정도가 적정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곳이 지금 우리가 중앙로역에서 이렇게 걸어가서 여기란 거예요. 여기라는 거죠. 여기다. 그 딱 봐도 이렇게 보니까 거리가 좀 돼 보이죠. 딱 이렇게 놓고 보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곳이요. 대단지가 지어지는 바로 이곳이 그 옆에 이것도 마찬가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바로 이곳이죠. GS 한밭. 이것도 뭐 걸어서 지하철 탔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GS 한밭 자이는 과연 어땠는가? 2006년도죠. 그냥 대략 한 15년 된 거죠. 이제 15년 정도 된 아파트는 얼마 됐냐? 이 정도 대단지죠. 이 아파트 우리가 여기 중앙로역 주변의 대단지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데는 다 대단지가 아니고 이쪽이 이제 대단지로 지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대단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한밭 자이가 얼마였냐? 2006년도에 뭐 이 정도 금액을 했다는 거예요. 2006년도 이렇게 2007년, 8년 이렇게 가면서 뭐 2억 1천, 2억 2천인데 보시다시피 2006년도 금액대로 본다면 1억 8천2백 정도, 아니 1억 6천도 있네요. 1억 6천5백도 있다. 그래서 놓고 보자면 뭐 1억 7천7백육십 뭐 이런 거 놓고 보자면 1억 8천 정도의 금액대로 했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1억 8천 했다. 그러면 2006년도 1억 8.5 몇 점이냐면 5.5였다는 거예요. 5.5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광역시 금액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5 했다는 건 현재는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억과 4억 초반대를 이렇게 보고 보자면 지금 여기 금액들이죠. 이게 2020년도의 금액들을 본다면 이건 좀 저렴했는데 2019년도 하면서 2020년도 넘어오면서 금액들이 여기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올라오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역시에서는 5.5 정도, 그래서 비역세권이긴 하지만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줬다. 단 우리가 한 거죠. 이게 역세권이었다면 지금 이 금액들이 지금 이 위치 있겠죠. 4억대를 이미 넘겨버리면 4억 2천 막 이 정도 있겠죠만 보시다시피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인 거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준 것만 해도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한 거를 우리가 보는 대전에서도 가격 상승을 해주면서 버텨줬다라는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연이 5.5였는데 이게 만약 한 10%더 싸게 나와서 이 당시에 한 그죠 1억 한 6천 정도나 1억 한 5천 정도의 뭐 거래를 했다면 더 많이 오른 거겠죠. 지금도 한 3억 6천 정도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위치 내에서 5.5로 나왔다면 그거는 뭐 적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싸게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뭐 그렇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지역이 그냥 5.5 정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매매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싸게 사는 게 좋지만 그냥 분양받을 때는 그냥 적정하다 정도, 한 분양가적으로는 한 중상 정도라, 중상이다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뭐 광역시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올랐냐면 경제가 발전해서 오른 거예요. 그냥 경제가 발전해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죠. 경제가 발전해서 올랐다는 것보다는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니까 뭐 이런 거죠. 좋은 지역이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하면서 마치 주식시장처럼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근본적으로 경제가 발전했나. 그래서 이 시기 때 분양받은 것과 이 시기 때 분양받은 것과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만 정도죠. 개인당 국민 한 명 한 명당 1만 정도의 소득이 더 늘어났다는 거는 거의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다. 그 정도의 소득의 증가폭은.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이제 3만 달러대 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3만 달러 가격이 옛날에는 2억 정도였다면 지금 4억 정도의 어떤 가격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보시는 분양가는 그냥 평생 보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그게 일본이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넘어가는 그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때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고 그 다음부터 내수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바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부동산의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본 거죠. 그런 가격 상승이 거의 다 이루어진 거죠. 2019년도를 기점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거주적 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즉 모든 가격이 2만 달러 수준에서 3만 달러 수준으로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짜장면 가격 오르고 과자 가격 오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새우깡 가격을 보면 내가 사 먹던 새우깡 가격이 다른데 라고 하는 거죠. 버스비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뭐 많아요. 뭐 수도 요금 오르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뭐 휴대폰 가격 오르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3만 달러 수준으로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자 라는 거죠. 이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분양받을 때도 거주적 목적으로 분양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것을 4억 몇천으로 들어왔는데 4억 뭐 7천 이렇게 들어오고 4억 7천으로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거죠. 정부 정책 때문에 이 정부 정책 때문에 계속 올라요 하면서 6억에 누가 사준 사람 있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 무조건 파세요. 무조건 팔아야 된다. 4억 7천에 들어왔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7억에 오른다면 그냥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냥 6억에서 7억 무조건 팔아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3만 달러 안에 있을 때는 3만 달러 국가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이런 자리 광역시에서 역을 좀 타기 좀 애매모호한 자리에서는 무조건 이 분양가입니다. 더 분양가를 올리지 못합니다. 왜? 정부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얼마 내고 얼마 돈을 받고 기업에서 얼마만큼의 보너스를 받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